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어제 CPI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CPI 하락 속도에서 리세션의 향기가 난다라는 주제로 오늘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새벽에 있을 12월 FOMC 체크 포인트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CPI가 이제 거의 급락하는 수준으로 또 발표가 됐죠. 그래서 7.1%가 나왔습니다. 일단 CPI 하락의 의미를 잠깐 살펴볼게요. CPI가 하락한다는 의미는 그냥 쉽게 말해서 수요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기업의 실적도 덩달아 약해진다. 근데 CPI가 급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요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그리고 경기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실적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이 CPI 급락이 계속 추세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하락했던 이 각도와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급락을 하는 그런 패턴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침체 징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연준의 피봇이 빨리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10년물 국채 금리뿐만이 아니고 이번에는 2년물 국채 금리까지 같이 낮아졌죠.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금리와 따라다니는데 2년물의 금리 하락이 10년물의 금리 하락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즉 시장 참여자들도 연준의 피봇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침체 징후이기 때문에 호재로만 작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까지 CPI가 발표되자마자 급등이 나왔는데 바로 윗꼬리가 크게 달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냥 CPI가 내려간다는 게 좋지만은 않아요. 어쨌든 수요가 약해지고 기업의 실적도 같이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약해지는 속도가 완만하게 내려오면은 이제 연착륙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급락하게 되면은 좀 리세션 강도가 좀 심해질 수 있는 그 가능성까지 같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CPI 항목을 보면은 일단 음식료 이거는 아직까지는 크게 낮아지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뭐 크게 낮아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 외 나머지 항목들은 다 크게 낮아졌어요. 그리고 뭐 오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고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오일 가격은 아마 내년 넘어가면서부터 좀 급락하는 패턴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말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오일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기 때문에 거꾸로 그렇게 되면 이제 오일 가격에서도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 CPI 같은 경우에도 더 급락하는 패턴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번까지만 해도 이 쉘터 이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 제가 공유해드린 그 지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쉘터 가격이 연속 3개월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부동산도 이제 하락이 시작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쪽 쉘터도 마찬가지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서서히 이런 것들도 좀 더 많이 둔화가 되고 심지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그런 패턴까지도 쭉 이어질 거다. 그래서 요거 걱정할 게 아닙니다. 이제 요거만 남은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모든 항목들이 이제는 다 하방으로 가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CPI가 이런 급락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언제까지? 1차적으로는 CPI 기준으로 한 4% 정도까지 4에서 5% 정도까지는 급락하는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4에서 5%대 이제 도달했을 때 그때가 문제죠. 어떻게 될지. 어쨌든 이렇게 급락하는 이런 패턴 안에서는 이 침체 우려도 같이 동시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증시가 이제 말씀드렸죠. 연말로 가면 갈수록 리세션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거고 저는 그거를 12월 FOMC 이때를 기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어제 그러한 징후들이 증시에도 나타났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인플레이션만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원래 정상적으로 2%대 뭐 2에서 한 3% 정도 이때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연준 쪽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고 있었을 거예요. 원래 정상적이었더라면.
ISM 제조업 PMI 지수가 저번에 50을 이제 깼죠. 50을 깼고, 이제 보통 이 구간이 경기 둔화에서 침체로 넘어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PMI 지수가 단지 50 이탈이 시작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침체는 아니고요.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도 같이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이죠. 장단기 금리 역전도 나타나고 그 이후에 ISM 제조업 PMI가 50 이탈 시작되는 구간. 이때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다 리세션으로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여기서 주황색으로 보이는 거는 연준의 기준 금리입니다. 그리고 위에 하늘색은 ISM 제조업 지표예요. 그리고 이 보라색은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차. 제가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검은색으로 표시한 구간이 ISM 제조업 지표가 이 녹색선 50을 깨는 구간, 이렇게 깨는 구간,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들어갔던 구간입니다. 여기를 표시해둔 구간이에요. 100% 확률로 다 리세션이 동반이 됐고 100% 확률로 그 시점에 주황색이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됐던 구간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인하가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이슈만 없었다면 이제 지금쯤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그런 초입 구간, 금리 인하가 뭐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그 정도 인하는 아마 시작됐을 법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이었다면 금리를 인하가 시작되는 그런 구간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를 거꾸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되죠.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수요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도 당연히 버티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약간 좀 꼬인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근데 인플레이션 이제 급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연준 피봇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어제 시장에서 증시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상적인 사이클이었다면 이미 금리 인하는 시작해야 되는 구간이다. 즉 침체가 시작되는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PI가 이제 추가적으로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도 계속 급락이 될 것 같거든요. 내년 하반기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CPI 급락이 쭉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감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내년 1월 달에 발표가 될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리세션의 강도, 그리고 리세션의 기간, 그리고 주식시장의 조정폭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기업을 움직이고 있는 CEO들의 서베이 결과를 보면은 이미 리세션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베이 결과 이렇게 50을 하회하는 수준, 강하게 50을 이탈하는 수준,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 리세션이 왔죠. 그리고 이거랑 또 같이 보면 되겠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CEO들의 신뢰 지표가 50을 깨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게 되면 100% 확률로 침체가 온다. 그리고 사실상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기를 더 잘 보겠죠. 왜냐하면 사실상 경제활동의 최전방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경기 상태를 훨씬 더 잘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수준까지 다 내려왔어요. 이 수준.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약간 좀 시간차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ISM 제조업 지표가 50을 이탈했으니까 쭉 내려올 거 아니에요? 쭉 내려온, 보통 50을 이탈하게 되면 이제 침체 시작인데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이렇게 뚝 부러지는 이런 하락 파동이 쭉 나옵니다. 원래 이때 실업률도 같이 동반해서 쭉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 때문에 ISM 제조업 지표가 바닥을 만약에 찍더라도 그때서야 실업률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시간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내를 하면서 시장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국채 금리보다 2년물 국채 금리가 더 많이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0년물과 2년물의 국채 금리가 오히려 반등이 나왔어요. 역전폭이 좀 더 줄어들면서. 즉 2년물 쪽에서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게 지금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이 시점 있잖아요. 이때 보통 리세션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년물의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정책금리랑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10년물과 2년물의 격차가 확 좁혀지면서 이렇게 스프레드가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버리거든요. 이 구간이 다 이제 침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게 남은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 아마 내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경착륙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생각보다 이게 좀 빨리 올 겁니다. 왜냐면 금리 인하 시점이 훨씬 더 앞당겨질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국면에서 이런 침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CPI 급락이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이미 어제 증시에서도 미국 시장에서 윗꼬리가 크게 달린 걸 보면은 더 이상 CPI에 대한 이슈는 이제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모든 포커스를 리세션에 맞추셔야 됩니다. 기업들의 이제 어닝에 초점을 맞추고 리세션이 강도가 어느 정도 올 거냐, 어느 정도 기간으로 유지될 거냐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내년 1월 너무 중요하죠. 1월에 이번 4분기에 대한 어닝도 발표가 되고 23년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 그러니까 하향 조정치가 최종 발표될 겁니다. 1월 한 중순 이후부터.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EPS가 수정되는 거기 때문에 S&P 500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하락할지 대략적으로 컨센서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빠르게 지수에 반영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12월 FOMC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죠. 사실상 이게 이제 올해 마지막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체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점도표.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건지, 그리고 최종 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될 건지, 그리고 이제 연준 피봇, 즉 금리 인하. 이 시기는 언제가 될 건지.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의 경제 전망도 같이 발표가 되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표부터 해서 GDP, 실업률. 아마 GDP는 하향 조정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PC도 어느 정도로 이제 나오게 될지, 전망치가. 그리고 실업률은 2023년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중에서는, 요거를 좀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DP. 연준이 어쨌든 경제를 얼마나 안 좋게 수정할 건지,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파월의 기자회견은 당연히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내일 발표가 되고 나서, 좀 더 여러분들께 리뷰 영상을 좀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럴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제가 내일 빨리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